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배당이 만들어졌었던 경주도 있었었죠.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최래선이 강자로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원신재하고 정상민의 동반 입상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신재가 완벽하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동반 입상 배당도 35.8배라는 좋은 배당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요. 금일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편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6경주는 다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쉬운 편성에서 고전을 했었던 최래선 특성급 경주에서 그렇게 쉽게 짜진 편성 받기 어려웠었는데 최래선이 고전했어요. 금일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박영범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죠. 박병화가 있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박영범은 정전계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이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임채빈, 문희덕,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채빈, 문희덕,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관희하고 최동현이 협공을 펼쳐 나갔습니다. 김관희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었고 최동현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민배, 김주호, 신동현, 권혁진, 김용수, 박준성, 유경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배가 나름대로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용수는 대열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손경수, 임채빈, 김형모, 윤진규,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경수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반바퀴 저측에 나섰던 임채빈을 막아내기엔 좀 역부족이었었고 김형모는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병화, 최병일, 최래선, 이성용, 김주석, 유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병화가 선행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했었고 최래선과 이성용은 간격을 두고 출발하면서 차신 좁히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민호, 문희덕, 한타키, 정종교, 공태민, 원신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호의 선행을 문희덕이 반바퀴 저치기로 2차권, 정종교가 3사권을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정하늘, 정상민, 김주호, 김희준, 배민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방극산이 단독 인터벌 훈련 나섰고요. 박용범, 배민구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채빈, 문희덕,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어느새 김용수가 100점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특성급 결승전 경주에 진출했었던 김용수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용수 전일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용수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원신재가 있고 김주호가 있습니다. 윤진규와 연대 세력이 있고 홍희철 입장에서는 양희천과 이성용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신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원신재 13경주 때 최래선이 강자다 하지만 원신재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정상민과의 동반 입상 권해드렸었는데 35.8배 해설 방송에서 음성에서도 적중시켜 드렸었는데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 원신재가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용수도 원신재 달고 쏘면 원신재도
홍희철과 몸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희철이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의 뒷자리를 6번이 전일처럼 빼앗거나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전일 뭐 빼앗는 경주보다는 전일 한탁기랑 박성현이 싸우다가 마크를 놓쳤어요. 홍희철이 기회를 살려나가면서 뭐 저치기까지 노려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임채빈을 상대로 저치기 넘어서긴 어려웠었죠. 하지만 몸싸움 펼쳐나갈 수 있는 홍희철도 98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승벽발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신재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뭐 김용수가 홍희철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포 쪽 라인 우선 하시는 1번, 5번 쪽 우선 하시되 1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희철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김주호가 원시대 뒤를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까지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빼앗는다면 홍희철이죠. 1번,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임채빈이 강축이죠.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임채빈의 뒷자리를 한탁기하고 박성현이 싸웠습니다. 결국 쫓아가지 못하면서 홍희철이 운 좋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화끈하게 좀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동현이 김민배 활약이 나갑니다. 임채빈이 넘어서고 뒤를 배민구하고 문희덕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동현이 힘을 써도 임채빈이 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민구냐 문희덕이냐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득점도 있고 뭐 경상권 연합 가능한 선수죠. 작년 여름에 또 임채빈을 중심으로 수성팀 선수들이 부산 금정 가서 연합 훈련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희덕보다는 배민과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배민구, 이번 편성도 점수대가 낮은 선수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카도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큰맘 먹고 그냥 배민구 챙겨주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 쪽에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희덕이 7번의 뒷자리를 쫓아가게 된다면 7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배민구냐 문희덕이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배민구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반면 문희덕은 조금씩 하향세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기왕이면 경상권이죠. 발주대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배민구 쪽에 이번 편성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3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공태민 전일 마크로 갔습니다만 김영수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간발의 차이로 3차권에 만족했었던 공태민,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7번 송경수를 활약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뒷자리는 김관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관희가 박병환을 활약해 나가면서 직선 간발의 추입으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아무래도 이래저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공태민의 뒷자리를 바짝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성경수도 2차계도 결승 못 가고 김관희도 점수대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방극산이 때려주고 성경수가 몰고 가고 공태민, 김관희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일처럼 방극산의 선행감이 좋다면 송경수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공태민도 김관희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공태민은 방극산 몰아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5번이 2번을 상대로 직선 7번 상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7번 쪽에
5번하고 7번, 5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공태민 최근 들어서 경주감이 조금씩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태민이 배당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자칫 방극산이 때리고 송경수가 몰고 가는데 공태민이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정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공태민, 송경수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송경수의 김관이라든지 송경수의 방극산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5번 정도는 한 20-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2하고 7-6이죠. 7하고 2하고 7하고 6 정도는 공태민이 정상민을 노골적으로 챙겨주려고 하다가 방극산의 선행감이 좋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짧게 추입 가능한 것 같아요. 7이나 7, 6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방극산이 공태민이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추입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이냐 5번하고 2번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 5번과 7번 쪽이 좀 더 낫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희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김희준이 과연 한타키 호흡 맞춰 나갈지, 박성현과 호흡 맞춰 나갈지, 전영기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호는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김희준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하고 박성현이 다시 만났습니다. 전일도 임채빈의 뒷자리를 서로 막해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쫓아가질 못했습니다. 박성현이 막해 나갔었는데 결국 홍희철에게 빼앗기면서 어이없이 무너졌던 두 선수가 다시 만났어요. 과연 김희준이 한타키 호흡 맞춰 나갈지, 박성현과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주드력맨 내에서는 한타키가 좀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포하고 동서울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타키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좋아요. 이를 김희준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성현이 마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박성현도 때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희준이 넘어서지 않으면 후미권에서 어차피 박일호도 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가 아닌 선행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4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2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4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희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번하고 6번을 완벽하게 챙겨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음성 정보를 통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4-2하고 4-6인데 4번과 2번 금일만큼은 마크가 아닌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병화가 과연 정정규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최래선 박병화로 이어지는 파업 선수들 협공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있어요. 박병화, 최래선, 이명현, 여기에 박용범, 정종교, 박준성, 견혁진이 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래선 전일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 점수가 100점대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98점대 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최래선도 2착만 하면 무난하게 결승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준성이 힘을 쓰고 박용범, 정종교, 권혁진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래선 우승이 아닌 2착이 아닌 3차권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박병화가 먼저 힘을 쓰고
최래선이 이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박병아 선전 한번 먼저 권해드렸었는데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갔었더라면 어차피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 점 때문에 김관희가 시속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었더라면 유리했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결국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갔었는데 무리하게 힘을 쓰는 과정에서 체력이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추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병아. 금일 먼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최래선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박병아 최래선을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정종교가 박준성 활에 나가고 박용범이 정종교 활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최래선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분해서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용범이 아무래도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이래저래 최래선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단 복승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7년 동갑내기 친구들 최래선도 우승이 아니라 2착을 목표로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도 있죠. 100점대이기 때문에 2착만 해도 결승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정종규가 막혀나가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용범이 가면 정종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4위 먼저입니다. 4,6이 차선으로 4,6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아 전일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전일을 좀 완급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병아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때리면 1번을 상대로 2번이 취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박용범이 외선에 넘어서다 퍼지면 정종교가 2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정종교도 2번 편성에서 박병아가 빠지고 2착하면 결승 갈 수 있는 99점대 선수라는 점에서 2번하고 1번이죠. 2번하고 6번은 2번하고 6번은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하고 21하고 26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박병화가 이래저래 박준성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막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 2하고 4, 6 그 중에서도 4번과 2번 박용범도 최래선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래선은 박병화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 갖고 있기 때문에 박용범도 2착 진입하면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고 최래선도 2착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법적인 연합이 우선인데 복승 배당도 괜찮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서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주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또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